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중고차 좀 보러 왔는데 네네. 혹시 뭐 3천만 원 중후반대 네네. 좀 괜찮은 차 있을까요? 3천만 원 중후반이요? 예, 뭐 신차나 중고차나 뭐 아무거나. 스타일은 어떤 걸 원하시나요? 아까 뭐 괜찮은 차 있다면 그냥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괜찮은 차가 우리 독일 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벤츠, BMW? 벤츠, BMW죠. 네.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차가 뭐예요? 벤츠요. 벤츠입니다. 예. 오. 요 차가 이제 3,600만 원. 예, 취등록세까지 다 해도 4천이 넘지 않는. 이게 저기 벤츠인데 3,600밖에 안 해요? 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뼈다구 손상도 없고요. 예, 뭐 외판 손상도 없고 주행거리는 좀 있어요. 이게 이제 한 5만 킬로 정도 뛰었는데 그 정도만 제외하면은 뭐 나머지 소모품 다 갈아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외제차는 네네. 저 수리비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유지비나 뭐 이런 거? 수리비요? 예. 수리비는 조금 많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아니 저는 저기 네. 수리비 많이 드는 거 말고 국산으로 보여주세요. 국산 원하는 스타일 있나요? 일단 뭐 가격대만 맞다면 일단 차를 봐야죠. 가격대가 3천 중반에서 4천만 원까지. 예. 그 정도의 신차 또 괜찮죠? 뭐 신차 좋죠.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우리 요즘 가장 핫한 차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대의 아반떼 N입니다. 예? 아반떼. 아니 이게 그러면 저 그냥 아반떼 아니에요? 아유, 여기 보시면 N이 여기 하나 있죠? 예. N도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마우라 보세요. 지금 이거 시동 키면 난리가 납니다. 이건 저기 저 전 차주가 뭐 튜닝하거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야, 여기 뭐 N인 이러고 튜닝 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돈이. 예. 이걸로 바로 진행할까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저기 네. 둘 다 되게 이쁜데 네네. 고민이 좀 되는데 좀 준도 씨가 좀 이거 장단점 좀 설명해 주세요. 요가 두 차량이 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요. 얘는 딱 보시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죠. 예. 요 차량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네, 약간 이뻐요, 이런 느낌이 이뻐.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요 두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준도백입니다. 오늘은 두 차량을 가져왔어요. 한쪽은 이제 벤츠 C클래스 W205 이 모델을 가지고 왔고, 옆에 있는 차는 아반떼 N.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죠. 요새 이제 시리즈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3부째 이렇게 아반떼 N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차량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이제 신차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신차나 뭐 중고차나 가격 형성대가 한 3천만 원대 뭐 중후반대, 이 차량도 중고차로 뭐 괜찮은 키로수를 가져갔을 때 3천만 원 중후반대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차량을 오늘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차라는 것도 있고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이 약간 스포츠성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N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벤츠는 약간 그 벤츠만의 그 브랜드의 그런 게 있죠. 약간 벤츠만의 약간 프리미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두 차량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그냥 외관의 디테일이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국산차가 옵션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중고차 기준으로 그렇게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신차가는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말씀드린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천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뭐 비싸면 4천만 원대 중반도 가고, 이 차량은 신차가가 이제 6천만 원 초중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취등록세까지 다 하고 하면 7천 가까이 드는 그런 차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두 차량 일단 스펙은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아반떼 N, 요새 이제 핫한 차죠.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280마력의 NGS라는 기능이 20초 동안 이제 발동을 하는데, 그 기능이 발동을 했을 때 290마력까지 가는 차량이고 4기통 2000cc 싱글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뭐 40토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220D, 200D 이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250D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터빈이 두 개가 들어가서 트윈 터보가 들어가고 대신에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이어서 마력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대 초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높죠.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토크가 나오는 엔진이고,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이 좀 빠를 거예요.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5.5초 이렇게 나오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7초, 6.8초 이렇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량이 일단 엔진도 다르고 외관에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의 목표성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오늘 비교가 살짝 어렵지만 가격만 놓고 본다면 두 차량을 실제로 거의 비슷한 가격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일단 아반떼 N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실내외 리뷰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여기 보시면 그릴 자체 뭐 밑에 여기 뭐 범퍼 에어로다이나믹 있는 부분, 에어 인테이크가 있진 않은데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 부분 전부 다 모든 게 다 직선으로 구겨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상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반대예요. 일단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론트 립인데, 프론트 립도 이게 AMG 크롬 그 립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두껍게 앞에 싹 깔려가지고 럭셔리함을 주고, 벤츠 이 마크도 굉장히 크죠. 벤츠 마크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서 약간 좀 나는 럭셔리다, 약간 나는 벤츠다 이런 느낌을 주고, 막 그렇게 막 꾸겨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얘가 AMG 라인이 적용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인상이 좀 쓰고 있긴 한데, 얘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막 인상을 쓴 것 같진 않아요. 또 차이점이 눈매의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데일라이트죠. 여기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딱 들어오고, 라이트도 이렇게 얄쌍하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낫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깜빡이고, 이게 이제 데일라이트고, 이제 쌍라이트고, 이제 이게 하향등인데, 이게 이제 약간 눈망울이 울 것 같고 똘망똘망하고 럭셔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체 다 뚫려 있진 않아요. 여기 전체 다 뚫려 있진 않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만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데, 이 크기가, 그릴의 이 빵꾸가 아니라 저기 구멍의 크기가, 홀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 홀이 여기 딱 들어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뚫려 있는데 여기 좀 이렇게 다 촘촘하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반떼 M보다는 이물이 들어갈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앞모습에서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 휀다 부분이 아반떼 N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오버핸다가 약간은 수줍게 이렇게 싹 감싸져 있는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버핸다가 지금도 앞모습에서 보일 거예요. 약간 좀 빵빵하게 좀 이렇게 라인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약간 스포츠성을 많이 지향한다는 부분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백미러, 저기도 이제 백미러 보이죠? 백미러가 이게 순정입니다. 까맣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 크롬 죽이기의 역할도 하고 좀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AMG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페인팅 컬러랑 똑같이 들어간 것도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깜빡이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 타입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밑에서 찍어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보면은 약간 전구가 이렇게 딱 박혀 있죠. 한 발, 두 발. 전구의 단점이 뭐냐, 시인성은 모르겠고, 시인성은 탁 켜지면 이제 밝아지니까, 대신에 순발력이 좀 약하죠. 밝기랑 수명도 좀 약하고 충격에도 약하고, 전구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좀 포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요거는 좀 보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LED가 한쪽에 6발씩 이렇게 이제 발광을 하는데, 이게 또 댓글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신차가가 6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뭐 이런 차랑 비교를 하냐. 근데 실제로 지금 중고차로 이 차를 살 수가 있다니까요. 5만 킬로 이하로. 그런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넷 라인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차하면은 진짜 농담 아니고 물이 여기서 이렇게 쭉 흘러서 일로 빠져요. 너무 이게 이제 포인트가 강렬하기 때문에, 세차 밑을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물이 이렇게 싹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로 이렇게 탁 맺혀가지고 일로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판에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해서, 우리가 일부 영상에서, 출고 영상에서 봤던 그 인트로의 그 물 떨어진 장면이 여기서 이렇게 탁 나온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잡기는 잡았어요. 여기도 한 줄, 여기도 한 줄, 여기도 한 줄. 럭셔리 세단이 기준이 되는, 항상 이 가운데 줄에 약간 포인트를 주죠. 이 차가 약간 좀 넓어 보이고, 센터에서도 약간 좀 이런 웅장함. 본넷이 이거 뭐 길죠. 엄청 길죠. 근데 이게 구라가 아니라, 이게 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반떼 M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휘발유 엔진이 또 이렇게 우리가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운데, 이거 진짜 무거운데, 이게 리프트가 아마 안 달려 있어서 그럴 거예요. 모양이 또 빠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게 이렇게 걸어주면 되고, 이 가장 큰 차이점, 요거는 이제 본넷이 짧고 충분히 이렇게 손이 제가 닿는 거리에 있잖아요. 본넷 이 포지션이. 그래서 이게 밑에 이렇게 있다, 이게 특징이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본넷의 길이가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본넷의 길이가 굉장히 커요. 옆에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세요. 본넷의 길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로만 높이면은 충분히 이제 손이 닿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마감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 안쪽에 부품까지 다 정비를 할 수 있게 벤츠에는 정비 모드라는 게 따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리가 있지 않고, 이게 이제 굉장히 멀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위에 있다는 게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은 요걸 이제 눌러주시면은 여기를 딱 걸리면서 2단 오픈이 됩니다. 요걸 딱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딱 하고 이렇게 걸려요. 이게 이제 앞에서 뭐 사람을 추돌하거나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딱 작동을 하면서 후드가 이렇게 탁 올라와서 충격을 막아줄 수 있게,
예, 이렇게 이제 옵션이 되어 있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사고는 안 나는 게 좋은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아반떼 얘네는 탑재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강재, 뭐 부강이 어디가 돼 있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하나, 이렇게 저기 반대쪽에 두 개 이렇게 보강이 돼 있고, 위로 이제 올라오는 충격들을 좀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보강이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BMW도 이런 방식으로 차를 잡고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 얘 같은 경우는 맥퍼슨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바퀴 상단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각도가 약간 좀 없어요. 그래서 일자로 딱 꽂혀서 여기에 바로 딱 바퀴 위에 위치를 하는 방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WC 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밖에 보시면 여기부터 저기까지, 저기도 여기부터 저기까지 해서 이렇게 딱 보강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같은 경우에는 얘도 굉장히 수준급의 마감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전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전선이 지금 이게 안에 물이 들어가면 바로 전기가 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건 좀 아쉽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노란 테이프로 이렇게 그냥 감아서 마감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눈으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다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전선이 마감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예.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흡음재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배터리에 소음은 안 날 텐데 약간 열을 좀 이렇게 감싸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마감은 돼 있지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깨는 포인트죠. 약간 깜빡이 같은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벤츠로 넘어오시면은 마감이 일단 이 한 바퀴가 다 둘러져 있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굳이 안 열어도 이것만 열어서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저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냉각수가 여기 들어가는데, 냉각수도 뭐 이렇게 뭐 이거 브레이크 액, 이거 브레이크 액이네요. 네. 브레이크 액도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그리고 안에 여기 보강바도 보이죠? 예, 보강바 여기 이쪽에서 찍으면 보일 거예요. 보강바 저렇게 굴빵한 게 지금 계속 이어져서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선이 밖에 보인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저 안에 지금 엔진룸 세척을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약간 더럽긴 한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흡음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바퀴 다 써져 있죠. 예.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흡음재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둘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정비성이죠. 우리 구매자분께서 여쭤보셨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벤츠의 정비성 안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자가 정비를 해서 자가 정비를 한 내역들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정도는 제공을 해주는 엔진인데, 이게 막 국산차보다 막 쉬워가지고 이것만 뜯으면 요거 갈 수 있고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에어 필터가 지금 여기 있어요. 벤츠의 흡기가 일로 들어가서 일로 싹 들어가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와서 일로 싹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에어 필터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지금 해체를 하려면은 여기 밑에 ECU하고 다 있거든요. ECU하고 다 해체해야 되고, 이 엔진 커버 드러내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 별나사도 이것도 흔하지 않잖아요. 육각이 아니라 별나사거든요. 예. 이게 벤츠에서 쓰이는 별나사인데, 이 별나사도 이제 다 풀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 딱 이렇게 보면, 차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딱 뭐를 어디서 뭘 꺼내면 뭐가 나올지가 딱 보이는 레이아웃이에요. 지금 딱 보면 여기가 흡기 필터인데, 제 거는 아까 저거 별나사를 다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덜어내고요, 요거 하나 드러내고. 근데 이것도 퀄리티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위쪽으로 해서 이 당겨야 열리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밑으로 당겨서 하중의 이 구조가 약간 이중 잠금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중이 위로 올렸을 때 하나, 밑으로 내렸을 때 하나, 이렇게 풀리는 방식이네요. 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요것만 열면은 이제 안에 흡기 필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빼놓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빼놓으면 되는 거야.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그냥 맨날 열어봐도 될 것 같아요. 퓨즈 박스인가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그냥 요거 하나 제껴서 이렇게 들면은 그냥 속 빠집니다. 바로 보이죠?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ECU도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빼면 될 것 같이 생겼죠. 잘 몰라도 어떻게 빼면 될 것 같다 이 감이 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엔진 점도의 규격이 적혀있죠. 뜨거. SAE 규격의 0W30의 점도를 넣어줘라. 그리고 나는 쉘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엔진 마운트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교체가 쉽게 딱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특징인데, 이게 현대기아차가 다 이쪽에 이렇게 딱 양쪽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전륜구동이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엔진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두 차량이. 쟤는 이제 4륜구동인데 후륜구동 기반 이제 4륜구동으로 묶이고, 그러니까 후륜구동 기반의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구동 기반이잖아요.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조금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단점인데, 이 차량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안 나요. 엔진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차가 둔하다 이런 느낌은 안 나는데, 엔진이 그래도 좀 안쪽에 있으면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냐, 이제 이게 전륜구동이다 보면 엔진의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엔진 옆에 미션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미션에 다시 이렇게 바퀴를 굴리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진이 좀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형태가 돼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바로 뒤에 여기 보면은 아반떼는 이 터보가 열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이게 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방열 처리가 밑에만 봐도 이렇게 굉장히 딱 돼 있고, 여기 후드에도 보면은 이렇게 방열 처리가 다 돼 있는 거, 그리고 흡음재도 근데 흡음재 재질이 엄청나게 거친 소리만 걸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질이 딱딱한 거예요. 다시 벤츠로 넘어와서 흡음재,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흡음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지금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봐도 뭔가를 정비를 하려면은 일단 손을 좀 써야 돼요. 일단 뭘 하려 해도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엔진 커버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는 이거를 하나 풀어야 되고, 뭐 냉각수, 부동액 뭐 이런 액체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바로 적혀 있진 않고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차의 상징이죠. 이 윈도우 브러쉬의 그 포인트, 윈도우 브러쉬가 어떻게 작동하냐. 자,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 브러쉬가 그냥 여기 하나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똑같은 방식인데, 저기가 이제 이렇게 방식을 두 개를 잡아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윈도우 브러쉬가 약간 더 많이 꺾여서 물을 밖으로 튕겨내겠죠. 이런 방식이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미션이 지금 저렇게 일자로 뒤로 쭉 뻗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아반떼 N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잖아요.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엔진이 이렇게 돌고 아반떼는 전륜구동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일자로 뒤로 가 있잖아요. 뒤에 바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의 실린더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이 좀 길죠. 길고 좀 크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이거 배터리 뒤에 있나요? 배터리가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데, 보조 배터리는 없대요. 보조 배터리는 없고, 그리고 얘는 이제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이렇게 딱 떼면은 안에 보이죠? 얘는 이제 여기가 에어컨 필터가 두 개거든요. 아반떼는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두 개인데,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외, 실내 필터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딱 드러내면은 여기 이제 실외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 있고, 이걸 딱 드러내면 여기 배터리가 있죠. AGM 배터리인가요? 네, 이거 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바르타 독일사의 이제 유명한 배터리입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는 12V 80A가 돼 있고, 순간적인 방전 용량이 800A까지 방전이 된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큰 전력을 순간적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기 보시면은 실외 모터가 지금 송풍구가 이렇게 보이죠. 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딱 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강바가 끝까지 잡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반떼는 이게 AGM 배터리가 들어간대요. 그게 아마 스탑앤고가 들어가는 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탑앤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배터리, 이게 이제 납산 배터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일반 납산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N을 타면서 스탑앤고를 왜 쓰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 일단 이거 수정해 주기 전에 이거 한 방부터 빨리 수정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감이 이렇게 쫙 돼 있는 게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준준형이 이 정도 마감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가스리프트 빼고 뭐 하나하나 잡으면 끝도 없지만. 먼저 이제 아반떼과 C클래스가 이 바퀴의 전륜폭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245mm가 들어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둘두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4계절 타이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썸머 타이어가 이렇게 딱 굴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날카롭고, 지금 딱,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서 딱 이렇게 이 각도에서 딱 보고, 이제 이게 그 캠버라 그러나요? 토우각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이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누우면서 돌아가는데, 얘는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캐스터각이 지금 보면 여기를 잡고 있고, 여기 바퀴 끝에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거의 일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캐스터각이 좀 많이 들어간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좀 이렇게 많이 눕습니다. 돌면은, 바퀴를 돌리면.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WC-본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 위에 이렇게 잡고 있는, 포인트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안쪽으로 이제 카메라를 찍어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도 약간 이게 맥퍼슨처럼 그냥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이렇게 잡혀서 멀티링크 같이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 이제 구동력을 전달하는 저 포인트가 있고, 위에 보시면은 저렇게 잡혀 있죠.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맥퍼슨이 들어가 있는데 세팅 값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고, 브레이크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위에는 잡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차를 좀 두 대 다 돌려가지고 이제 옆으로 와서 옆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왔습니다. 옆으로 와가지고 지금 옆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차 상태가 깔끔하긴 하지만 세차를 한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영상에 이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는 아니에요. 두 차가 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데, 옆모습에서 가장 큰 거, 그리고 전면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옆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오버행이 짧고 휀다의 그 공간이 좀 길고 이래가지고 약간 우아한 자태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오버행이 이제 요 길이에요. 오버행이 이 앞바퀴로부터 앞에까지 나가 있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 이 차는 굉장히 짧은 대신에 이게 짧으면 여기가 굉장히 큰데 여기가 짧다고 여기가 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본넷의 길이가 이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 뒤로 가면은 트렁크는 굉장히 가파르게 딱 까지는 요런 이제 포인트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오버행의 길이가 좀 길어요. 많이 길어요. 그래서 앞바퀴가 여기 있는데 범퍼가 이렇게까지 왔지만 이런 이제 어떤 디테일들을 옆으로 이렇게 쫙쫙 빼면서 엄청나게 오버행이 좀 분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공간이 좀 짧게 이렇게 배치된 거는 전륜구동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은 뒤에 라인이 약간 쿠페처럼 이렇게 쑥 이렇게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게 특징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제가 라인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옆에도 진짜 무자비하게 다 꺾어놨습니다, 철판을. 예. 자, 여기는 지금 페인트 색깔이 달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꾸겨 나가지고 포인트를 좀 인상을 딱 깊게 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여기부터 저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곡선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쭉 아름답게 만나죠. 그래서 약간 좀 우아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다 죽여놔가지고 다 까만색이 이렇게 탁 지나갑니다. 예, 크롬을 바퀴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밑에 이 라인도 빨간색으로 좀 포인트를 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줄 곳은 다 크롬으로 처리를 했어요. 은색으로. 그래서 창문도 이렇게 딱 둘러져 있고, 손잡이도 크롬이 둘러져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사이드의 그 포인트는 그냥 페인트 색깔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음영으로 이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좀 라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 밑에가 좀 밝아 보이면서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이 좀 차이가 있어요. 휠이 얘는 18인치가 들어갔고 얘는 19인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여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휠하우스가 좀 많이 꽉 차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멋있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의 이 퀄리티랑 이 엠브레이크가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휠이 1인치가 작지만 그래도 이 차급에 맞게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의 캘리퍼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이제 좀 무게 중심에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거는 왜 앞으로 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으로 말려 있죠. 예, 이제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 브레이크가 얘는 포피가 들어갔습니다. 포피가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원피, 둘 다 대용량 원피, 대용량 포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 샤크 안테나가 여기는 이제 딱 들어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샤크 안테나가 없고, 안테나는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안테나가 없고 있고 차이점이 있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일러가 뒤에 좀 큼지막한 게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별도로 달려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도 순정으로 AMG 카본 립 스포일러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약간 그게 약간 좀 꾸민 느낌이 나고 약간 좀 싸 보이는 느낌이 나서 좀 탈거를 했지만, 순정 상태에서도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창문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막혀 있는데, 약간 좀 창문을 커 보이게 하고 차를 전체적으로 좀 창문이 크게 뚫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준 게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하고 우아함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를 딱 이렇게 보면은 이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항상 이 차량을 언급할 때 요 라인이 굉장히 유려하고 예쁩니다. 요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빵빵한 게 이제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포인트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꺾이는데 이것도 약간 되게 우람하고, 여기가 실제로 이제 창문이 뚫려 있는 이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저기는 이제 막혀 있고, 이제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는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어우씨. 네. 여기 뒤로 왔습니다. 네, 뒤로 와가지고 여기 이제 차량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뒤로 왔으니까. 네, 뒤에서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직선이 들어갔고, 이제 구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구겨놨습니다. 예. 스포일러도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약간 N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약간 이런 직선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약간 곡선의 느낌을 주지만 곳에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디퓨저도 보면은 저게 실제로 다 페인팅이 돼가지고 저렇게 디퓨저가 들어가 있고, 라이트가 일자로 이어져 있진 않지만 크롬 라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우아하게 좀 마무리해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준 것도 있고, 범퍼 끝단에 까만색 라인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실제로 뚫려
뚫려있지는 않지만 범퍼를 조금 더 이제 과격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게 끝단에 보면 여기 지금 다 이 라인이 다 이어지죠. 예, 요런 이제 퀄리티,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뒤에서 봤을 때 차 이 끝단에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차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반 C클래스 모델보다는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올렸죠. 예, 요거 이제 450이 아니라 이제 250D인데 제가 거짓 인생을 좀 살고 있어요. 예. 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륜 구동이고 4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가장 큰 이제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3천만 원대 차를 구매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4륜이 없으면 겨울에 차 못 다니는 줄 알고 약간 그런 분들께는 약간 이런 게 이제 또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4륜이 코너를 탈출할 때도 타이어가 같은 급이 들어가 있으면은 4륜이 조금 더 잡고 돌아 나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이 차를 딱 타고 나갔을 때 코너를 돌 때 이 차가 진짜 전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립력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그거는 주행 영상을 제가 빨리 찍고 싶은데 이 차가 아직 1000km가 안 됐어요. 주행이 길들이기가 안 끝나서 친구가 이게 첫 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요거는 이제 주행 영상을 1000km가 다 지난 다음에 그것도 이제 제대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포인트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곡선에다가 그냥 벤츠마크 탁! 그리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후방 카메라 안 보이죠? 후방 카메라가 안 보여요. 이 차는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뭐 이물이 껴가지고 작동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들이 약간 고급차들의 상징이에요. 이게 뭐 약간 이런 퀄리티, 뭐 고장나지 마라. 근데 당장 뭐 막상 이렇게 그 카메라를 켜보면 화질이 그렇게 우수하진 않고, 뭐 그렇다고 못 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화질이 우수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요새 차량답게 뭐 화질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후방 카메라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 이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대신에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뭐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딸랑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되게 이 인사를 저랑 지금 색깔도 비슷하게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보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카메라를 박아 넣으면은 밑에가 보이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 두 차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 얘도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얘는 완전한 N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살짝 타보니까 약간 그 미니의 JCW 느낌이 약간 나요. 약간 JCW까지는 아니고 JCW와 미니의 그 사이 정도 깜빡이가 들어오는데, 그거랑 후진등 두 개 비교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시동을 일단 저희가 안 걸은 상태고, 어차피 기어 액추에이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어만 둘 다 넣은 상태고 깜빡이만 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보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전구가 들어가 있어요. 전구가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4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라이트도 그럼 두 차 한번 켜볼게요. 네, 지금 모든 이제 뒤에서 볼 수 있는 라이트를 다 킨 거고, 여기 이제 일자로 이어지는 라이트 요게 이제 딱 들어온다. 대신에 벤츠는 이제 센터에 아무런 라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특징이고, 여기 지금 이게 면발광 느낌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다 망쳐놓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진등, 뭐 깜빡이 모두가 이제 다 LED가 들어가서 그냥 그 꺼졌다 켜졌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고 켜지고 끝나고 켜지고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후방 안개등은 저도 지금 실제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처음 보는데, 후방 안개등은 이쪽에 이렇게 한쪽이 들어오고, 이게 실제로 밤에 보면은 뒷차가 이게 조사를 요 정도 각도로 딱 이 운전자한테 때리거든요. 어두운 날이나 안개가 낀 날이나 이럴 때 이제 그걸 투과해서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평소에 좀 꽂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쌍라이트를 뒤에서 아무리 켜줘도 그냥 켜고 막무가내로 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쌍라이트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껴주시면 좋아요. 나머지는 이제 실내를 좀 살펴보고 뭐 주행을 좀 같이 해보고 할 건데, 지금 해가 지금 살짝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보고 마무리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외 영상도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영상이 너무 인간적으로 많이 길어져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뭐 실내도 비교하고 뭐 주행도 테스트 해보고 약간 이런 이제 다이나믹한 유익한 영상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알차게 내보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고는 안 나는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안전운전 응원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준또백이었습니다.